안녕하세요.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Ladder Network 논문 리뷰를 발표해 맡은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논문의 순서에 맞게 Introduction, Derivation and Justification, Implementation of the Model, Experiments,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준지도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방법론의 대표적인 두 방법론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이제 학습해야 될 레이블이 존재하는 태스크가 명확한 방법론이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풋에 대한 레이블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피처 익스트랙션과 같은 비지도 학습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가루는 레이블의 존재로 인해서 두 데이터가 활용되는 목적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레이블을 갖춘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작년에 3개월 정도 전 연구원들이 각자의 시간을 할애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처럼 실제 태스크에 적합한 레이블을 갖춘 데이터는 많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비지도 학습의 데이터,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 학습을 보완하고자 하는 접근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준지도 학습에서 이러한 비지도 학습의 활용이 이전까지는 단순히 프리트레이닝, 즉 지도 학습을 위해서 좋은 초기화의 조건으로만 사용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의 학습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단순히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의 도움이 되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 지도 학습처럼 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더욱더 잘 될 수 있게, 더욱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데 논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From Neural PCA to Deep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이 저자가 동년에 발표한 논문의 이제 발전된 버전입니다. 이 두 논문 모두 레더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해서 지도 학습에서 비지도 학습이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게 레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이제 비지도 학습이 단순 프리트레이닝 단에서 끝나지 않고 지도 학습과 함께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되며, 또한 레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계층적 구조의 특징을 통해서 이제 각 층에서 데이터의 계층적인 특징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이 이 앞에 적힌 From Neural PCA to Deep Unsupervised Learning과 다른 점은, 이 선행 논문은 비지도 학습에서만 이제 이 레더 네트워크의 유효성을 검증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지도 학습에 적용하여서 레더 네트워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였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단계는 이제 저자들이 레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이론적인 생각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태스크에 맞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태스크에 적합하게 이제 데이터가 축소되게 됩니다. 즉 필요 없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가 태스크에 쓰일지 태스크 자체가 레이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데이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비지도 학습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는 Hierarchical Latent Variable Model, 즉 계층적 잠재 변수 모형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층적 잠재 변수 모형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계산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자는 오토인코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토인코더 구조는 기본적인 오토인코더는 단층 모델이므로 이러한 단층 모델은 단층이기에 정보를 버릴 수 없다. 즉,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계층적인 특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토인코더에서 다양한 레이어를 갖춘 오토인코더 구조를 통해서 저자는 레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서 Hierarchical Latent Variable 모델이 갖는 좋은 효과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자가 논문에서 밝히는 레더 네트워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도학습과의 호환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즉, 준지도학습 측면에서 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결합을 통해서 최종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지도학습, 즉 MLP나 CNN 구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케일 확장성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레더 네트워크는 이제 모델의 각 층, 즉 레이어마다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라디언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깊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효율성입니다. 이 레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오토인코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코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계산량 자체가 3배 증가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필요한 계산 시간 자체는 비슷하므로 최종적으로 계산 효율성이 매우 좋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데리베이션과 저스티피케이션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잠재변수 모델부터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변수 모델, 즉 Latent Variable 모델이란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잠재변수가 존재하며 이를 찾기 위한 모델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만든 잠재변수가 존재하고 이 잠재변수 모델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이 잠재변수 모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즉 어떠한 잠재변수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단순히 레이블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변수 모델을 활용한다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준지도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잠재변수의 학습 과정은 추론, 인퍼런스와 학습으로 나누게 되는데, 추론의 경우에는 이제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의 사후 확률을 찾는 단계이며, 학습 과정은 관측치에 대해 더욱 좋은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EM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층의 구조입니다. 단층의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생각했을 때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 전체 얼굴 전체의 특징이 아닌 사람의 얼굴의 윤곽에서부터 지엽적인 특징인 눈, 코, 입, 거기서 더 지엽적인 뭐 눈썹이나 눈의 크기, 콧구멍의 크기, 이것으로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단층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계층적인 데이터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층을 갖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인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층을 활용해서 계층적인 특징 파악이 가능하며 더 위에 있는 층일수록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불변하는 특징, 인베리언트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은 잠재 변수 추론을 위한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토인코더라는 인공신경망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란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태스크를 갖는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주어진 인풋 X가 주어지고 이를 바틀넥 레이어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복원하게 되는 태스크 과정을 자기 자신을 복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바틀넥 레이어까지의 과정을 인코더라 부르고 그리고 그 중간 레이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는 주어진 인풋과 최대한 유사하게 주어진 인풋을 복원하는 태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이 끝나면 이 가운데에 있는 바틀넥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풋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퓨처 익스트랙션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토인코더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론으로 차원 축소를 통한 피처 익스트랙션 메소드로 사용됩니다.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어진 X 인풋과 복원된 리컨스트럭션된 X 햇이 최대한으로 유사하게 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오토인코더, 기본적인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보면 단층 잠재 변수,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이 인풋 X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축소된 피처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두 방법론이 굉장히 유사하며 인코더를 리코그니션, 디코더를 리컨스트럭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방법론 모두 유사한 측면과 함께 단층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 오토인코더에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한 이 스택드 오토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L이 층을 의미하는 노테이션이며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오토인코더와 달리 여러 개의 층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피처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스택드 오토인코더가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모델과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스택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주어진 식과 동일하게 이 디터미니스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 층에서 그 다음 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핑 함수로 연결되어 있기에 인풋이 결정되고 인풋이 주어지면 그 아웃풋이 이미 결정나는 디터미니스틱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이 레프리젠테이션 카파시티 즉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그 위의 층 즉 아래층과 연관되어 있기에 디펜던트한 레프리젠테이션 카파시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아래층의 아래 레이어의 잠재 변수와 연관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층과 위층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래층과 위층 간의 관계가 스토캐스틱합니다. 즉, 리프레젠테이션 카파시티 측면에서 인디펜던트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오토인코더가 갖고 있는 디터미니스틱한 단점을 보완하고 하이러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갖는 이러한 스토캐스틱한 장점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 스킵 커넥션이라 부르는 쇼트컷을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같은 층의 인자와 그 위의 층의 인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층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앞서 설명한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스탠다드 오토인코더 모델, 그리고 제안하는 레더 오토인코더 네트워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와 아래층 간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이 단순히 스탠다드 오토인코더처럼 단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스토캐스틱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제 레더 네트워크에서는 이 오토인코더처럼 단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지만 이러한 단방향적이라는 디터미니스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쇼트컷이라는 수평적인 선을 연결하여 이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더 네트워크라는 명칭 자체도 이러한 수평선을 연결함으로써 이 네트워크 구조가 사다리의 모양을 닮아가기 때문에 레더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토인코더 구조의 문제점은 또 있는데요. 이제 오토인코더 자체가 여기서 들어간 인풋과 리컨스트럭션 된 아웃풋 간의 유사점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층이 지나면서 학습이 오래 걸리고 잘 되지 못합니다. 또한 반면에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의 특징은 이러한 하나의 층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레더 네트워크의 의도는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하이라키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의 효과를 반영하는 오토인코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레더 네트워크에서는 DSS 프레임워크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두 가지의 어찌 보면 두 가지의 효과적인 특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SS 프레임워크란 디노이징 소스 세퍼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의미하고 DA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의미합니다. 이 두 특징에서 모두 디노이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디노이징이란 한국말로는 잡음 제거를 의미하며, 이 디노이징을 사용하면 이제 데이터의 샘플링 측면에서 또한 데이터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노이징과 확률 모델과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일 확률 모델을 알고 있다면, 즉 모델 PX를 알고 있고 그 PX로부터 노이즈가 추가된 관측치 X가 주어진다면 저희는 사후 확률을 구하고 이 사후 확률의 무게중심 값을 사용해서 이 모델 X와 가장 유사한 복원된 이 X 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 확률 모델이 주어진다면 옵티멀 노이징
옵티멀 디노이징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확률 모델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최적의 잡음 제거 함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디노이징 펑션을 잘 안다면 확률 모델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최적 잡음 제거 함수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즉 옵티멀한 디노이징, 최적 잡음 제거 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확률 모델을 더욱 우리가 확률 모델이 주어졌을 때 옵티멀 디노이징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우리는 확률 모델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옵티멀한 디노이징 펑션만을 구할 수 있다면 확률 모델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하는 방식으로 인풋 x를 인풋 x가 가장 유사한 아웃풋 x로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디노이징 그 말과 이제 동일한 뜻인데요. 디노이징 펑션을 잘 안다면 이 디노이징 펑션을 이 잡음 제거를 반영한 최적의 x에 대한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디노이징 펑션을 사용하는 것, 이 디노이징 펑션을 사용하고 옵티멀한 디노이징 펑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알 수 없는 확률 모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디노이징이라는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서 이 주어진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갖는 네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논문에서도 이 디노이징 펑션과 관련한 피겨를 다루고 있는데요.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있듯이 그 피겨가 의미하는 바가 있듯이 이 디노이징 펑션을 잘 학습한다면, 즉 최적의 옵티멀한 디노이징 펑션을 안다면 주어진 인풋 x와 최대한 유사한 확률 모델을 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주어진 x와 최대하게 유사한 복원된 x햇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디노이징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적용한 오토인코더에 적용한 모델이 바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입니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오토인코더에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활용한 모델입니다. 인풋 x가 아닌 x에 노이즈를 추가한 x 틸다를 이제 도입하고 오토인코더와 똑같은 구조로 복원된 x햇을 아웃풋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 복원된 x햇은 단 이 노이즈가 추가한 x 틸다와 유사하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이 x 틸다 이전에 x와 최대하게 유사하게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네트워크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x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최적의 피처 익스트랙션 웨이트만 남게 됩니다. 이는 좋은 대표성의 활용을 적극 활용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안개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사람이 서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사람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이즈가 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좋은 대표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안개가 껴 있으므로 사람의 좋은 대표적인 특징만을 저희는 잘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이러한 디노이징의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 더 좋은 피처 익스트랙션 메소드로서 작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노이징 소스 세퍼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전에 소스 세퍼레이션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세퍼레이션이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칵테일 파티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는 칵테일 파티 자리에서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섞여 있는 혼합된 소리를 독립적인 소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소스 세퍼레이션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스 세퍼레이션을 위해서 디노이징을 활용한 것이 바로 디노이징 소스 세퍼레이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노이징 펑션을 활용해서 소스 세퍼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디노이징 소스 세퍼레이션 프레임워크가 이 논문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잠재 변수들 간의 최적의 잠재 변수 가능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관측치의 잡음 제거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 디노이징 소스 세퍼레이션 프레임워크는 그 관측치가 아닌 잠재 변수들 간의 문제가 됩니다. 즉 DSS 프레임워크는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들 간의 관계에서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 로스 펑션을 보시면 이 여기서 Z 햇은 이 노이즈가 추가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며, 이 노이즈가 추가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이 Z 햇은 노이즈가 추가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로부터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물입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물이 실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과 유사하도록 최대한 유사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DSS 프레임워크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레더 네트워크 자체가 크게 3개의 패스로 진행되며, 그 3개의 패스에서 이 DSS 프레임워크는 그 3개의 패스에서 진행되는 중간 과정의 히든 레이어 단에서 학습이 진행될 때 활용됩니다. 이러한 잠재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있어야만 단순히 이 Z 햇과 Z가 0일 때 이 두 개가 최대로 유사하게 되는 트리비얼한 솔루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레더 네트워크는 이 디노이징 펑션을 활용해서, 디노이징이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 지도 학습에 걸맞는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수직 경로에 대해서 수평적인 연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레더 네트워크라고 부르며, 수평적인 쇼트컷 사용을 통해서 단순히 매핑 함수의 한계를 벗어나고 여러 층이 갖고 있는 계층적인 특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각 층마다의 수평적 학습이라는 도입을 통해서 오토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레더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3개의 패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러피드 F 패스는 이 인풋 X가 코러피드 노이즈가 추가된 인풋 X로부터 이 코러피드 된 Y 아웃풋까지 출력하는 이 피드 포워드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클린 F 패스는 그냥 노이즈 없이 그 클린한 X가 그대로 Y로
아웃풋을 산출하는 피드포워드 단계를 말하며, 이 디노이징 G 패스는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디코더 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더 네트워크에서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측면이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측면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더 네트워크를 모델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더로 지도학습을 하는 피드포워드 모델 구축, 그 다음으로는 각 층과 매핑하고 비지도 학습을 돕는 디코더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손실 함수와 로스 펑션의 합을 최소화하는 레더 네트워크 학습, 이렇게 레더 네트워크가 모델에 도입되고 학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 학습을 인코더로 하는 피드포워드 모델 구축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학습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레더 네트워크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학습에서 완전히 다르게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이 딕셔너리 안에서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학습이 진행되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지도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지도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지도 학습에서도 동일하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사용을 통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갖고 있는 원래의 효과인 코베리언스 시프트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그 DSS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그 잠재 변수 Z의 노멀라이제이션의 프로블럼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습은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인풋 X에 대해서 노이즈를 추가한 이 X 틸다가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되었고, 이 Z 틸다 프리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 다음 과정에서 이 Z 틸다 프리가 비지도 학습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지도 학습에서의 로스 펑션은 이 Y 틸다와 실제 타겟과의 로스 펑션이 되며, 이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지도 학습에서의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 n이라는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이 지도 학습에서 이 디노이징 자체가 하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층과 매핑하고 비지도 학습을 돕는 디코더 구축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이 비지도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노이즈와 잠재 변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층 Z에서 이 노이즈가 추가된 Z 틸다 또한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이 Z 틸다가 만들어지고, 이 Z 틸다로부터 생성되는 Z 햇이 이제 원래 클린한 Z와 최대하게 유사하게 학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노이즈와 잠재 변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최적의 디노이징 펑션을 구한다면, 최적의 디노이징 펑션은 가중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구한 디노이징 펑션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잠재 변수의 최적 잡음 제거만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미 노이즈와 잠재 변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너무
완고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논문에서는 완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즉, 잠재 변수가 그 위의 층의 값으로부터 조건부 독립인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의 층의 값으로부터 한 층의 그 아래의 층의 잠재 변수가 모두 조건부 독립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각 뉴런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는 모두 독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잠재 변수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각 잠재 변수의 사후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게 되고, 이는 곧 각 한 층에서 잠재 변수의 분포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디노이징 펑션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A1부터 A10까지의 10가지의 변수가 모두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10개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레더 네트워크를 이 fully connected MLP에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단계 자체가. 그런데 이 fully connected MLP를 가정했을 때 이 레이어로 5개의 레이어를 갖는 fully connected MLP를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각 층에 해당하는 A1부터 인코더부터 디코더까지 각 층에 해당하는 A1부터 A10의 파라미터가 바로 A1부터 A10인 것입니다. 이 파라미터 자체도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가 진행이 되며, 이 최적화가 진행된 후에 값을 적용했을 때에 우리는 옵티멀한 디노이징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는 DSS 프레임워크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단점도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이 인코더 패스에서 여기서 인풋 단에서 X를 주는 건 이제 디노이징을 위해서 준다고 치더라도,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도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디노이징 펑션이 잘못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전 값을, 즉 여기서 보시면 이 Z 프리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Z 프리 값을 활용한 비지도 학습의 최종 코스트 펑션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손실 함수의 합을 최소화하는 레더 네트워크가 학습이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도 학습 부분과 비지도 학습 부분의 로스 펑션이 합쳐져서 토탈 코스트가 되며, 여기서 람다는 디노이징 비용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계층별 승수, n은 샘플 수, ml은 레이어의 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더 네트워크는 앞서 저희는 fully connected MLP에서의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앞서 논문의 장점으로 꼽은 이 기존에 존재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쉽게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CNN 구조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NN 구조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 디코더는 fully connected MLP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코더 파라미터의 흐름을 역으로 반영한 컨볼루션 구조가 되며, CNN 구조 자체가 풀링과 스트라이드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한 다운 샘플링이 진행되는데, 이제 역으로 흐름을 반영할 때 이제 업샘플링으로 이를 전환하여 정보를 보존하게 됩니다.
또한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 감마 모델이라는 모델을 따로 만드는데요. 이 감마 모델은 이 디코더에서 가장 높은 레이어만을 사용하는 모델로, 이 생김새 자체가 이 파란색으로 감마라는 단어 글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마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더 네트워크의 유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MNIST 데이터와 CPA10 데이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전 논문에서는 단순히 비지도 학습에서의 이 레더 네트워크의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준지도 학습, 즉 지도 학습을 위해서의 이 레더 네트워크의 성능을 확인하고 MLP와 CNN 구조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더 좋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마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간단한 모델인 감마 모델도 얼마나 좋은 성능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MNIST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그 레이블의 수를 다양하게 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단 이제 그 디코더 비지도 학습의 학습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는 트레이닝 셋 5만 개, 밸리데이션 셋 1만 개, 그리고 테스트 셋 1만 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후에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세트를 다 더한 6만 개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여 이를 테스트 셋에 활용한 성능을 게재했습니다. CPA10 같은 경우에도 이 학습 자체는 최적 파라미터는 트레이닝 셋과 발리데이션 세트를 활용했지만, 이제 최종 결과는 5만 개의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부 사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MLP의 레더 네트워크를 적용한 MNIST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MNIST 데이터에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세팅을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앞서 말한 5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실험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모든 요소를 다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감마 모델 자체도 이전 다른 결과물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100개의 레이블만을 사용했다는 씀에도 100개의 트레인 데이터에서 100개의 레이블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MNIST 데이터셋을 CNN 구조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CNN 구조에서는 100개의 레이블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컨볼루셔널 FC 풀리 커넥티드, 컨볼루셔널 스몰이라는 두 개의 모델을 실험하였습니다. 컨볼루셔널 스몰 모델은 이제 감마 모델만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 결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CNN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특징과 레더 네트워크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특징을 결합하여 더 좋은 성능을 갖는 모델을 향후에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있습니다. 이 컨볼루셔널 스몰 같은 모델과 뒤에 나오는 컨볼루셔널 라지의 모델은 이 논문의 어펜딕스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의 어펜딕스를 참고하시면 쉽게 데이터의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PA-10의 CNN 구조를 적용하여 감마 모델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컨볼루셔널 라지 모델의 감마 모델을 적용한 결과로 이 논문에서는 CPA-10 이 CNN 라지 모델에서 흔히 CNN에서 활용되는 이 드랍아웃과 채널당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닌 가우시안 노이즈만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NN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기법인 드랍아웃과 이 채널당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더 네트워크를 위한 가우시안 노이즈만을 사용한 결과지만 논문에서는 놀랍게도 소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레더 네트워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학습의 태스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지도 학습이 효과적으로 학습에 사용되었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지도 학습 이 레더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쇼트컷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논문에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밝혔듯이 이 레지넷에서 사용되는 스킵 커넥션처럼 이 그라디언트 베이스로 학습이 진행이 될 때 레지넷에서 스킵 커넥션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좀 더 잘 진행되도록 될 수 있도록 이전 레이어의 특징을 가져올 수 있게 활용했다면 이 레더 네트워크에서도 이전 네트워크 레지넷의 이전 네트워크처럼 레더 네트워크에서 이 스킵 커넥션은 인코더 단에서 만들어지는 특징을 이제 디코더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비지도 학습이 효과적으로 지도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더 네트워크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딥러닝 구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쉬운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레이블이 적지만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에서도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측면에서 이러한 레더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좀 더 효과적인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며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with 레더 네트워크의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